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역대급 성과다,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뉴스를 당시에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APEC 같은 큰 국제 행사를 봤을 때 막 쏟아지는 그런 개별적인 성과 뉴스를 그냥 그저 따라가기보다는 그 내용을 잘 봐서 연결을 해가지고 큰 그림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PEC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한 발짝 좀 떨어져 가지고 이 행사를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냥 보이기식의 가시적인 행사를 한 거 아닌가? K컬처를 공식 의제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지? 오늘 이런 의전 행사처럼 보이는 무대 뒤에서 사실은 얼마나 치열한 전략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과의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랑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아주 큰 파도 속에서 한국이 AI, 에너지, 안보 세 가지 핵심 분야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교한 전략을 시도했는지 그 이면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APEC의 성공을 이행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죠. 투 트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 트랙 전략이죠. 그래서 트랙 1을 봤을 때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외교인 거죠. 그래서 정상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경주선언 이런 공식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외교적인 어떤 작업이 있었겠죠. 그래서 AI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지, 문화적인 어떤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기울지, 큰 틀의 어떤 원칙들을 좀 같이 정하는 무대가 되니까 거기서 외교를 많이 하는 거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 트랙 2에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트랙 1이랑 트랙 2가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달랐습니다. 정부가 트랙 1에서 멍석을 일단은 깔아주면 민간 기업들이 트랙 2에서 즉시 바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인 거죠. 문 열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산업을 공식적인 그런 의제로 채택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트랙 1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연계 행사에서 K푸드나 K콘텐츠가 수백억 원대 현장에서 수출 계약을 따는 거예요. 그걸 맺어가지고 큰 명분으로 그게 생긴 거잖아요. 트랙 2에서는. 그래서 마치 정부가 설계도를 좀 그려주고 민간 쪽에서 그 기업 쪽에서 즉시 여기다 건물을 세워주는 그런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요, 바로 K컬처가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 K컬처가 공식 의제가 된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건 그냥 국뽕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적인 어떤 지렛대의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APEC이 개최됐던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여기서 21개의 회원국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즘에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약간 마찰이 많고 충돌이 있는 상황일까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사실 협업하기 어려운 시점인 거예요, 이런 국가들이. 이런 좀 경직된 분위기 안에서 APEC이 열리는데 서로 말이 통하는 주제가 많지가 않은데 K컬처는 누구나 사실 거부감 없이 그냥 네 좋아요 말할 수 있는 거의 그냥 유일한 그런 공통 의제가 됐던 거예요. 아무도 반감이 없고 오케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할 역할은 여기서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인 거죠. 그래서 K컬처가 여기서 지렛대로서 활용이 돼가지고 회의 전체의 어떤 주도권을 한국이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줬던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파티에서 어떤 좀 재미있는 호스트가 있으니까 다들 사실 서로 보고 싶지는 않아도 놀러 올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좀 부드러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은 한국은 좀 물밑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고 가장 좀 얻어내고 싶어 했던 그런 하드파워적인 협상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아주 중요하고 큰 그런 성과는 AI 주권, 그런 sovereign AI 관련 확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CEO가 이제 직접 경주에 오셔가지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26만 개 AI GPU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 14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돈 주고 칩을 사온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약간 글로벌 상황을 조금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런 칩이나 이런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그 뭐 단순히 경제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랑 중국이 어마어마한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AI 반도체를 수출을 할 때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돈은 있어도 GPU를 못 구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의 어떤 우위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 정도로 물량을 좀 배정이 된 건 단순히 그냥 판매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만 그냥 경제적인 거래로만 볼 게 아니라 통째가 되는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돼도 된다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는 경제를 넘어서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요거는 미국이 한국을 AI 기술 동맹의 파트너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어떤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GPU 물량은 한국의 삼성, SK, 뭐 현대차, 네이버 뭐 이런 뭐 많은 데에 다 가고 그리고 정부 뭐 공공 몫으로도 확보된 5만 장을 통해서 국내 여기저기 중소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대학이랑 이렇게 다 공급이 될 거잖아요. 한국이 자체적인 어떤 AI, 그 AI 주권, sovereign AI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독립의 기반을 이제 확보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죠? 잠시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아주 특별한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똑똑하시고 지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엄 멤버십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12월에 론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그름이 있어야 되는데 멤버십 이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정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멤버십 이름뿐만 아니라 그 멤버가 되실 수도 있는 여러분을 칭할 때 부를 수 있는 닉네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전으로 진행을 할 건데 2등, 3등은 별다방 2만원 상품권, 그리고 1등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시는 분께는 지식인 꿀템 크레마펩을 1리더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여러분의 귀하고 멋진 아이디어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세 번째 아주 큰 성과들 보면은 에너지랑 호주, 칠레 뭐 그런 청정수소 공급망 파트너십을 이제는 격상을 하게 됐죠. 요거는 그냥 뭐 친환경 노력 정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또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뭐 지하 자원이 아주 뭐 풍부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만약에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다 하지는 못하니까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있으면 해외 의존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낮추고 미래에
어떤 좀 에너지 차원, 에너지 원천의 어떤 독립을 조금은 하고 싶다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아주 장기적인 어떤 포석을 얻은 것 같고요. 민간 기업들이 여기서 바로 대규모로 그린 수소 어떤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것도 여기서 외교적인 어떤 성과, 그 1트랙의 성과에 따른 결과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영역, 안보잖아요, 사실. 에이펙 기간 중에 한국이랑 미국이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부분이 있죠. 근데 미국이 여기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정말 좀 알아보시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아주 큰일이에요. 아주 큰일입니다. 그냥 한국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에 있어서 이런 기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승인이 된다는 거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미국은 사실 이 기술을 아무나한테 쉽게 주지를 않아요. 물론 막 협력하는 국가도 많고 막 동맹이 많은데, 근데 이 기술을 기존에는 AUKUS, 영국이랑 호주랑 갖는 그런 동맹 관계에서만 공유를 해왔어요. 다른 데랑 공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거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처럼 아주 좀 민감한 그런 전략 자산을 한국에다가 허용을 하는 건 요번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이 보여준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또한 여기서 AI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어떤 기술 동맹으로서 역량을 인정한 어떤 전략적인 보상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성과들이 있죠. 너무 중요한 세 가지 성과예요. 그래서 뉴스로 나올 때 뭐 각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좀 다루게 되는데, 근데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청정수소, 그리고 핵 잠수함.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점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정말 중요한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은 K컬처라는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 가지고 입장권으로 활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에이펙이라는 무대가 열린 거예요. 이 글로벌 무대의 주도권을 그렇게 해서 잡았죠.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AI,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의 미래 생존, 그거랑 직결이 되는 세 가지 핵심 하드 파워를 정확하게 이제 챙기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뭉쳐졌을 때 국가의 하드 파워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거의 그냥 21세기형의 어떤 중견국 외교의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국제정치학을 대학에서 이제 하시는 그런 박사생들이 계속 가서 너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한국은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핵심 기술이랑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파트너가 됐다라는 요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국가의 위상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전략에도 분명한 어떤 위험들이나 대가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성과는 사실상 한국이 이제 미국의 어떤 핵심 동맹이라는 그런 입장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게 사실 드러내기 시작한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AI 주권은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 칩에, 그리고 안보 주권은 이제 뭐 잠수함 미국의 SSN 승인에 그렇게 기반한 부분들이니까요. 요거를 이제 좀 의존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전략적인 동맹에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셔도 분명한 거는 미국이랑 중국의 기술 전쟁 사이에서 모호한 중립을 좀 유지를 하고 모호한 이런 거를 좀 줄타기를 하겠다는 요 시대는 사실 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동맹이라는 부분은 좀 확실하게 어떤 노선을 잡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자산을 얻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 선택이 앞으로 뭐 중국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한번 두고 봐야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을지 조금 촉각을 좀 세우고 감수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경주 에이펙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K컬처, 뭔가 글로벌하게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소프트 파워의 축제, 약간 이런 느낌이 되기는 했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하드 파워적인 얘기들이 아주 확실하게 오갔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랑 한국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중국 주석이 초대된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면에 AI 반도체, 청정 에너지, 핵 잠수함 이렇게 이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런 하드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략들이 사실 거기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소프트 파워를 지렛대로 해서 하드 파워를 획득한 아주 좀 영리한 외교적인 거래였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인 움직임은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AI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의 에너지 비용, 그리고 지역의 안보 지형까지 모든 것들을 좀 바꾸게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인 선택, 현명한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위험한 줄타기일까요? 조금 도박일까요? 투자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를 꼭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타일러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